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씨, 천식씨. 오늘 저는 저희 아내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제목에서 대충 눈치채셨다시피 아내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귀에서 피가 납니다. 진짜예요. 오바네. 또 오바를 해. 귀에서 무슨 피가 나. 난 할말만 딱딱하는 스타일인데 할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뭐 귀에서 피가 난다 그러냐? 너무 오바야. 안 그래? 안 그러냐고. 나 시작부터 지치는데. 정선혜씨가 너무 잘 살리네요. 연애 때 친구들과 함께 만나면 열이면 열 그러더라고요. 야, 진심이냐? 너 진심으로 저 여자분이랑 결혼한다는 거야? 그러고 야, 씨, 귀에서 피 날 것 같은데? 진심? 진짜? 야, 자식, 내 자식은 매력을 모르네. 귀엽지 않냐? 쫑알쫑알 얘기할 때 새 부리처럼 튀어나온 입이 너무 귀엽잖아, 그지? 미쳤다. 너 제정신 나한테 푹 빠졌어. 나 오늘 만나가지고 딱 세 마디 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영이 친구예요. 아이, 그럼 할 말 다 했네 뭐. 저기 화장실에서 야, 너 그만 조용히 없어. 많이 기다리진 않았죠? 목줄을 참 봐.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호프집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화장실에는 사람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다들 관광 끈가 봐요. 아니 소주집도 아니고 호프집이잖아요. 맥주잖아요. 맥주를 저렇게 마시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 1도 없어? 진짜 너무 신기해서 어이없었지만 저 혼자 웃기 좀 그랬어요. 자. 정선혜 씨가 좀 오랜만에 물 만났네. 끝내주다 진짜. 하여튼 저는 당시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연애 3개월 만에 초단시간에 불타는 연애를 끝으로 저희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진짜 내가 결혼을 한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식장 걸어 들어가는 거 진짜 꿈도 못 꿨거든. 저기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진 중이잖아. 알지 알아. 예. 근데 자기 아버지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 게 너무 웃긴다. 놀려주고 싶은 너무 하지. 미치겠다 진짜. 와, 이거는 초콜릿 하나 꺼졌다 줘. 이거 어떻게 가냐? 나왔어야 됐는데 제가. 뭐라고요? 아니야, 익명이잖아요, 그죠? 익명했죠. 오케이, 그냥 가. 이거 뭐 빠져나가지도 못해. 함께 즐겨준 착한 아니었습니다. 하루는요,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일하는 시간은요? 무슨 일로 전화를 했어? 그게 우리가 휴가를 왜? 길게 받으면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거야? 진짜? 꽤 너무 좋겠다 가면서. 저기 여보, 잠깐만 진정해봐. 내일 하루 휴가 받았거든. 그러면은 근처에서 갈 수 있겠다. 회사가 길게 말을 그래서 피가 날 것 같아요. 모든 대화 내용을 적기에는 여러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아무튼 아내와 밤낚시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천안에서 전라도 신안까지 열심히, 정확히는 시끄럽게 달렸죠. 차에서 잤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차를 졸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와우! 우여곡절 끝에 납수대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공기도 너무 좋고. 왜? 밤낚시할 때는 아무도 소리를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고기가 다 도망가. 알겠어.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 너무 좋아, 조용하니. 진짜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곳에 보면 그치, 이렇게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그곳.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벌레. 어? 벌레가 자꾸 입 근처 그래서 얼쩍 비거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 왜? 추워. 너무 추워. 물 근처라서 그런가 봐. 한기가 싹 도는 게 으슬으슬하지 않아. 막 스며드는 힘이 있잖아 막. 이런 식인 여러분, 물고기가 잡힐 턱이 있겠어요? 그냥 물가에서 잠시나마 좀 힐링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심심하다면 낚시터 근처를 구경하겠다고 가버렸어요. 잠시 후에 쫙 멀리서 아내의 목소리가 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통화를 하나 생각했지만 핸드폰을 제 외투에 넣어뒀기 때문에 그건 아닐 테고, 누구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나 생각했지만 그 주변으로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아내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랑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설마 내가 말동무를 안 해줘서 어떤 뭐
외적인 존재와 얘기를 하는 걸까? 뭐지? 좀 무서워. 천천히 안에게 다가갔어요. 진짜 어렵겠다. 이거 오래 살았을 거는. 오래 살았구나. 어떡하니. 우리도 친구도 없고. 난 여기 처음이야. 근데 너 혼자니? 결혼했니? 아내는 맹꽁이와 다루지겠어요. 이거 에이 진짜. 싫어요. 와 근데 너 목소리 진짜 크다. 나도 한 목소리 하는데 여기 오래 살았다 했으니까 진짜 아는 것도 많겠다. 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살만해? 내가 아내를 너무 방치했더니 결국 맹꽁이랑 여기 사느냐 오래 살았느냐 결혼했느냐 이상한 걸 물어보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스스로를 반성하며 아내를 데리고 다시 낚시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또 조용한 거예요. 옆을 봤더니 아내가 사라졌어요. 또 맹꽁이랑 얘기하러 갔나 싶어서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걷고 있는데 앞에 경사가 된 숲을 못 보고 제가 불러 떨어졌어요. 높은 곳이 아니라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혼자 떨어져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 깜깜한 곳에 누워있는데 너무 서러운 겁니다.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아내가 떠들면서 또 제 근처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나 몰라요. 나 혼자 아니고 자꾸 돌아다녀. 여기서 뭐해? 누워서? 자기야 설마 굴러떨어진 거야? 근데 여기가 굴러떨어질 만큼의 높이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야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봐. 어떡해 얼굴에 풀이 다 붙었어. 이거 따뜻해. 여보 얼굴에 어떡해. 얼굴에 피나 어떡해. 다 찢어졌나봐. 어떻게 줄줄을 일어나봐. 병원 가서 꼬매야지. 이거 몇 번을 해서 꼬매야 되나. 얼굴에서 많이 흡지면 안 되는데. 자기야 다리는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움직여봐. 그걸 움직여봐. 못 걷겠으면 어떡하지? 나는 자기를 업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좀 무섭잖아. 남자 뼈대가 있으니까 여자가 업을 수가 없다고. 아니야 업을 수 있나? 사람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선 초인점의 힘이 막 쑥 나오고 이러니까. 그럼 일단 한번 업어볼까? 그때만큼은 또 아내였다가 사랑스러웠어요. 왜? 딸이 걱정해주니까.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와르르 무너졌어요. 선생님 여기 피나 붙였잖아요. 잠깐 볼게요. 좀 찔리는데 금방 꾸미면 되겠네요. 다행이다. 잠깐만요. 선생님 전공이 뭐세요? 이게 내 과입니다만. 내 거면은 꾸미는 게 예쁘게 꾸며줘야 되는데 얼굴인데 이마라서 중요한 거거든요. 남자라고 또 이마 뭐 대충 꾸미면 안 되니까. 혹시 성형외과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 물론 내과도 훌륭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겠죠.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근데 아무래도 얼굴이라서 성형외과가 낫지 않을 싶거든요. 근데 성형외과 선생님은 응급실에 안 계시나요? 제 친구도 얼굴에 상처 난 애가 있었는데. 아내의 수다. 그 암흑 숲 속에 누웠던 딱 5분 좋았어요. 물고기는 개래풀, 밤낚시 좋아하네. 저는요 절대 아내와 낚시터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신났네. 그 낚시터 물고기들아. 야밤에 시끄럽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맹고가 날 걸어서 미안하다. 근데 벌써 끝나는 거야? 나 지금 말을 힘드네. 정선희 씨랑 만나게 누가 말하지? 약 5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야, 너희들 어느 쪽 사고 나갈 앞에 구간입니다.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올라가 그래. 근데 이 정도의 말은 현대 사회에서 말이 많이 넘쳐나는 시대에 저는 말을
3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요즘 골프, 테니스, 롯데블랙, 찌릿한 앨보 올 땐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바르세요. 롭스웨인 예. 동네 최초 델타입의 롭스 프로펠 성분으로 찌릿하고 깊은 통증까지 빠르게. 테니스 골프 앨보 예. 롭스웨인 예. 동성제야. 자, 노래 듣고 올게요. 피디님 그들었어. 근데 불러줬어. 이제 잠시 트럭으로 후 시속 버스 70km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웬만한 데서 다 쓰면서 디젤 트럭이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현대자동차 붉은 소리 지하철 트리플 노선 예정과 공항 일정 다운 예정에 비싸요. 개발 부지까지 1566 28 5월 예정 개공 롯데건설. 전방 차량에 주의해주세요. 천천히 걸어야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운 건설.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조명, 조경, 사인, 차공예, 가구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안 전람.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웃음과 함께하는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찾아가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목 벼랑 끝에서 내밀어 주던 손. 서울에서 정수진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서울 보내드릴게요. 지금 아이를 키우며 살면서도 저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죠. 한창 사춘기가 시작될 그 무렵 저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 가정 폭력을 일삼았던 아빠, 늘 맡고 있던 엄마, 울기만 하는 동생. 이런 환경에서도 티내지 않고 밝은 척 웃으며 친구들과 잘 사귀었는데 친구들과 친해질수록 회의감이 들더군요. 다른 아이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는 마음. 그러던 중에 친해진 한 친구가 이간질하는 일이 생겼고 저는 졸지에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야, 너 내 욕하고 다녔다며? 내가 너랑 다시는 말 안 하봐라. 약 500m 앞 시속 70km 서울간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왕따가 되고 나니 흔히 말하는 불량한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 내내 저는 아이들의 가십거리였고 괴롭힘의 대상이었습니다. 남자애들은 저에게 성추행을 약 300m 일삼았고 앞 시속
시속 등에 낙서를 70km 신호 위반 과속 성질나면 주의 구간입니다. 뺨을 때리는 등 수치스럽고 참을 수 없는 폭행과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음을 기댈 곳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엔 혼자 밥을 먹는 게 너무 싫어서 줄임배를 잡고 운동장에 앉아있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이 빵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우유는 어떤 거 마실래? 딸기 우유? 아니면 흰 우유? 그 빵에 전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그게 왜 그렇게 고마웠을까요? 그 뒤로 선생님은 점심때면 저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직접 무친 나물인데 먹어봐. 너 잡곡밥도 괜찮지? 내일은 파칠 좀 많이 넣을래. 저는 살면서 그때만큼 마음의 안식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어차피 물어도 대답 못할 것을 아셨기에 선생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더 먹을래? 저 간간히 오늘은 기분이 이따가 어때? 좋아. 라는 말로 제게 관심을 표현하셨습니다. 죽었더냐? 잠시 후 시속 선생님이 저와 함께 70km 밥을 신호 먹는 위반 모습이 과속 주의 목격되면서 구간입니다. 괴롭힘도 점점 사라져갔고 어느덧 저는 3학년을 맞이하게 됐죠. 하지만 그래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친구 사귀는 걸 어려워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무 애쓰지 마. 네가 너를 제일 아끼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 다시 씩씩해지는 제 자신이 참 마음에 들었죠.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니 혼자 학교에 다녀도 예전만큼 힘들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점점 저에게 말을 붙이는 아이도 생기게 됐습니다. 상처뿐인 저의 중학교 시절에 따뜻함으로 용기를 주신 선생님. 고등학생이 되어 스승의 날 선생님을 찾아가니 전근을 가셨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도 멀리요. 벼랑 끝에 서 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선생님. 제 인생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둘도 쌍문 대신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나무자전거의 당신의 의미였어요. 네, 실사님이 눈물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건 정말 행복한 다행이다. 맞아, 진짜 얼마나 그게 소중한 존재예요. 정명웅님, 내가 나를 제일 아끼면 돼라는 그 잠시 후 말씀이 진짜 시속 와닿았고요.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현재 중3 담임입니다. 저를 돌아보게 하는 사연이네요. 친구들을 괜찮아.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켜봐야겠네요. 그랬잖아. 아유. 지금 충분히 너무 잘해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예 선생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아이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케어하고 들여다보는 게 사실에 좀 쉽진 않은 일이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이 주인공 옆에 계셔주셨다는 게 저는 그쵸.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게 아마 물었다면 아이가 겁먹어서 도망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나눴다는 게 진짜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만간 만나셔서 진짜 약 날 500m 좋은데 앞 시속 옛날 70km 얘기하면서 신호 위반 과속 밝게 주의 웃으면서 구간입니다. 식사하셨으면 밥 좋겠네요. 먹을까? 만나시겠네요.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약 300m 앞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너가 너희를 다 해결해줄게. 사랑의 손길을 잠시 후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직업천사 신수미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와요. 아유, 뭐 늘 고왔나요? 늘 고왔나요? 예. 지금 혹시 천사 같은 외모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인별그램 보면 수임 씨 사진 있죠? 아, 그죠? 네. 부끄러워지면 몇 장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얼굴에 모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럴 리가요? 진짜. 이러세요. 저는 수임 씨 보면 그런 거 느껴요. 사람이 생긴 대로 사나 보다. 맞아. 진짜. 꼴값. 그 아, 이거 욕 아니에요? 형태의 값어치기죠? 네. 어른들은 이거 좋은 뜻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아우, 감사해요. 요즘에 공주별을 모나해요. 맞아요. 저렇게 좀 뭔가 바꿔볼까? 소리 다시 할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정선 씨. 자, 오늘 쉽지 않아요. 어떤 주인공 만날까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예. 지금 기약 없는 기다림을 5달 동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어떤 기다림일까요? 50대 초반의 김정근님인데 김정근님이 5개월째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곳은 바로 한 대학병원의 심장병동입니다. 이곳에서 누군가의 심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꽤 오랫동안 앓으셨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받아온 심장 관련 시술만 수십 차례에 달합니다. 아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지켜온 심장이었는데 2년 전부터는 심장이 더 이상 스스로 심장아.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저는 입원하기 전에 19년도 11월 부정맥 치료를 처음
500m 앞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디를 갈 수도 없었고요. 집에 있어도 불안하면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응급실 앞에 잔디밭에서 쉬었어요. 빨리 들어가야 살 수 있구나 싶어서 제가 그 경험을 해봤어요. 집에서 있다가 숨이 너무 차서 119를 제 손으로 부르고 4일 동안 생사를 헤맨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빨리 응급실에 못 가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응급실 앞에 와 있는 거 빨리 들어가면 살려주니까. 아니면 2년 동안 병원 응급실 앞을 떠나지 못하시다가 결국 심장이 심까지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을 의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퇴원했었고 네, 그래서 심장병동은 약 사실 이제 300m 앞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6개월에서 구간입니다. 길면 1년 이상까지도 장기 입원자가 많이 계십니다. 김정근 님도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잠시 얼마나 더 후 시속 병원에서 70km 신호 채워야 위반 할지 과속 알 수 주의 없는 구간입니다.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무겁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이 종종 찾아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입원하기 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100배는 나아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의 도움이 굉장히 큽니다. 김정근님의 심장을 5개월 동안 버티게 해준 게 바로 강심제, 말 그대로 심장을 좀 강하게 해주는 약인데요. 이 약이 심장 박동을 조절해주고 있기에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약이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이 김정근님께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은 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진짜 긴 싸움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럴 때는 아무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응원이 절실하고 좀 혼자 안 계셔야 될 텐데 지금 곁에 가족분들은 계세요? 사실 김정근님은 결혼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슬아의 아드님이 한 분 계신데요. 아드님 나이 4살 때 이 부부가 이혼을 결정을 하셨고 이혼하신 뒤로는 아빠 김정근님이 이제 아드님을 양육하셨어요. 네. 지금 아드님은 이제 20대 초반으로 잘 자라서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공동 중이시구나. 예. 아드님 입장에서는 워낙 어린 나이에 이제 한부모 가정을 꾸리게 된 거라서 예. 기억 속에 엄마라는 존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근님도 아들에게는 엄마의 일을 일절 꺼내지 않기로 다짐을 했고 또 20년 넘게 그 다짐을 지켜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병원에 계시는 동안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아들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닥친다면 그 이후에 혼자 남겨질 아들의 모습이 도저히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왔었거든요. 근데 10년 처음 얘기했어요. 이번에 얘기한 거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군대 가 있는데 휴가 나갔을 때 약 500m 앞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평생 같은 말이 한마디 해주고 싶다. 사실 약 300m 앞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할 수도 있을 거고 네가 찾아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 말에 좀 잠시 죽었어. 후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아실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가 20년 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잘 키워주셨고 진짜. 그리고 이식을 또 잘 받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다시 집에 괜찮아지면 잠시 후 요간절이 교통정보 아직도 수집 기다리고 있을 구간입니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드님뿐 아니라 집에서 또 김정근을 기다리는 분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환자분의 어머니이신데요. 노모께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걸 알기에 김정근님은
근처가 있는지도 몰랐어. 약 300m 앞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우리 광역에 못 갔으면 좋겠다. 살면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후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아들이신데 이 소망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평생을 얼마나 좋은 아들이고 싶고 좋은 아빠이고 싶은 그 뭐랄까 무거운 무게 속에 사셨으면 책임감이 아마 가끔씩 심장을 조이기도 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너무나 지금 충분히 좋은 우리 이 주인공분께 여러분이 또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표현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2개가 있거든요.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 김정근이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22222222 이렇게 박자에 맞게 찍어주시면 2를 10개 금방 찍을 수 있습니다. 2만 10개 찍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긴 계좌는요. 2를 9개 찍어주시고 그 뒤에 01 열렸다는 보도인데 그 회의에서 이건 국가의 비상 어떤 조정이라고 그랬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제가 단단히 지금 지시가 내려가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 부분이 이제 북한이 조선중앙 통신을 통해서 판단을 내려갔어요. 테슬라 햄밍이 발생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 몇십만 명 됐다. 그러니까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우선 두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콜은 실질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어서 좀 더 동시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예비치 조치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지난 6월 다음 달 6월 달에 당중앙위원회 정기국 전원회의를 또 연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적으로 좀 동시에 차단 강하게 하는 조치일 수도 있고 약 500m 앞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세종부가 출범하는 구간입니다. 날 발표를 했고 한 명이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도주의적 사안이잖아요. 오른쪽 커브에 툭 던지고 나서 주의하세요. 이그 약 백신도 안 300m 맞고 앞 시속 상업 전체 70km 문제가 신호 돼서 우리가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쪽에 던져지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하고 싶은데 백신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최근에 백신을 바꿨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안 바꾸던 나라가 입장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저기 백 의원님한테 좀 여쭙고 잠시 싶은 후 것은 시속 어떤 60km 신호 권한사장관이 위반 인도주의 과속 지원 주의 얘기하고 이러는데 구간입니다. 백신 지원할 의향이 이 정부에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백신과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서는 유연하게 갈 수 있다 봅니다. 보수 정권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큰 진전을 만들 수 있는 훨씬 기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병사원급 200만 원 공약 후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 정권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 스튜디오 나와가지고 대선 때 논쟁했던 주제인데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간부 월급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때마다 주임직시 한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으로 시기도 미루고 금액도 150만 원으로 갖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동안에 그 대선 기간에 2030 뭐 득표 전략으로 해서 그거 듣고 찍은 사람도 많을 건데 근데 우리가 정권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과를 하고 왜 이렇게 될 수 없는가에 대한 설명도 아니라 그냥 인수위 발표예요. 국정과제 발표. 이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갑질 아니에요 이거. 그 200만 원 병사들한테 월급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쭉 검토를 하니까 그 저 200만 원을 이제 주는 것이 재정적 부담이 좀 있고 또 그래서 방향성은 유지하되 좀 천천히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저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정중하게 또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고 이준석 대표 사과도 했고 대통령도 이 방향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속도는 좀 조절하는 부분인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청취자 여러분께 또 장병들한테 200만 원 기대했는데 당장 못 받는 데 대해서 좀 허탈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구합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보자. 남북 문제 개선하고 그리고 또 국방을 좀 단단하게 하고 좋은 사람들이 같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은 다 자격 있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합쳐놓고 보니까 주로 이렇게 보면은 뭐 김태호 차장은 이제 같은 아파트고 김성환 안보실장은 50년직이고 또 박진 그다음에 그 권영세 두 분은 이제 서울대에서 그때부터 결혼식도 서로 가고 고시 공부도 같이 한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쳐 보니까 너무 동질적인 집단 40년직이 50년직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좀 유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문화의 폭을 넓히시면 안 되냐. 백승주 의원 같은 분도 이렇게 가시죠.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원래 통일부 장관도 그 권영세 약 의원 전에 500m 언론에는 시속 김천식 전 60km 차관이 신호 유력하다고 위반 이미 기사가 과속 주의 나갔는데 구간입니다. 결국은 검사 출신 40년지기가 오셨거든요.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이 어떤 하나의 정부 관계와 청와대 참모들 간의 팀워크는 좋겠지만 결국은 서열 경쟁이 일어날 거고 왜냐 지금 거리가 다 있으니까 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조금 심하다. 이런 거. 친분 가까운 사람들을 좀 많이 쓰셨어요. 뭐 그런 세평이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은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 주중대사를 오래 하셨죠. 주중대사 또 정치적 경험이 있고 웨이트 또 비중이라든지 경험 이런 부분 특히 중국 관계가 중요하니까 저는 뭐 또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경륜을 가졌다고 보고요. 박진우 의원은 제가 참 여러 차례 뵙고 하는데 2008년 이때 외통위원장 했죠. 특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친구도 외통위원장을 많은 친구를 갖고 있어서 그때 소고기 외교의 어떤 우리나라 외교 상당히 끌어올릴 걸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각이 좀 다르네요.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는 게 아니라 유용했는데 시간이 짧았습니다. 백승주, 김종대, 백승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짧았어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8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정이는 누군가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장차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부신피질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수정이. 굳은 결심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꽤 올렸지만 마냥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아파하던 엄마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아픔을 감내해왔던 엄마가 수정이는 너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온종일 엄마를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수정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약 연중기획 300m 희망충전 시속 대한민국은 60km 신호 초록산 위반 어린이재단, 과속 주의 이탑스 구간입니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서쪽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28.1도까지 오르면서 5월 들어 가장 기온이 높았고요. 평년보다 5.9도 높은 낮 기온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으로 좀 더운 듯한 날씨였는데 내일은 오늘보다는 2, 3도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내일도 서울 25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는 약간 기온이 높겠습니다. 이후로 내일 밤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밤 이후 주말 휴일 대부분 있고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mm 내외. 또 내일은 제주도의 경우 새벽부터 오전까지 가끔 비가,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 내륙을 포함한 내륙 중심으로 가끔 비 예보 있고요. 양은 역시 많지 않아 5mm 내외가 전망됩니다.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 상황도 내일까지 무난해서 좋음에서 보통 예보 들어있고요. 오존 농도 오늘보단 좀 나아지겠지만 내일도 일부 중부 지역과 남부 일부 지역 약간은 높은 상태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기 25.4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구간입니다. 국가역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59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 대책에 36조 원이 사용됩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으로 충당됩니다. 방역당국은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 면역 효과를 고려해 기초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추가 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받도록 오늘부터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처음으로 북한 매체에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TV는 오늘 북한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개최됐다고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며 급등 중인 국내 경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4.6원 오른 리터당 1,952.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가 8거래일째 하락하며 1% 넘게 하락해 2,550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동안은 별도 기준 없이 증상이 회복되거나 격리 해제 이후에 확진자의 백신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동료를 협박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경찰서 소속인 50대 경위는 어제 오후 1시쯤 은평구 역촌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인 은평경찰서 소속 경감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못 갚겠다면서 사고 친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에는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부산 16도, 대구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5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m를 이르겠습니다. 이영훈이었습니다. MBC 첫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사람이 참 싫다. 그런데 은희경 작가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는 회사의 인연이 다 분명하며 강원도의 어느 절로 들어가다가 버스 안에서 은희 영장에 앉게 되어
이렇게 하는구나. 니 써봤나? 어르신들을 위해 다 같이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잠시 후 신장식의 신장 개업이 시작합니다. 그래주세요. 1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눈에 띄게 정체가 심한 곳은 도심에서 강남 가는 길들입니다. 오후 내내도 정체였는데요. 지금도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 오거리까지, 또 한남대로 남단에서 고속도로 서초까지 정체고요. 동포로 약수역에서 약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남동에서 북단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반포대교도 지금 현재 북단에서 남방으로 서울병원 쪽으로 시속 20km 안팎계속도고요. 올림픽프로 공항 쪽 긴 구간 막힙니다.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하남 쪽으로도 홍주대교에서 월곡대교, 다시 한강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간병목로 구리 약 쪽으로 300m 앞 강화대교에서 시속 월곡대교까지나 50km 구간입니다. 압구대교에서 그 다음은 영동대교까지 시속 속도는 어렵겠습니다. 50km 1분 구간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신장식의 신장개업 1부가 방송됩니다. TBS 뉴스. 날마다 새로운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 개업. 5월 1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 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규제는 풀고 책임은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어서 언론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변상욱 전 CBS 대기자와 윤석열 정부의 언론 미디어 정책 진단해 보겠습니다.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오늘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전국에 핵으로 부상했는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최초의 민주노조인 금속노조 삼성주회가 설립 11년 만에 삼성물산과 최초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올해 임금협상 대상을 노사협의회로 결정했는데요. 노동조합 패싱 사태, 사람과 일 코너에서 임자원 변호사 그리고 조장희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의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있고요.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상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했죠. 예.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장관 시절의 장관 두 사람이 합쳐서 12명 맞춰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또 한편 당원 논란에 휩싸인 김성애 대통령실 종교 당락 비서의 문제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또 지켜보시는지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네, 오늘 과속 윤석열 구간입니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는데요. 이 두 분은 민주당에서 부합격 후보로 규정을 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약 않았음에도 200m 앞 불구하고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한미 정상회담이 구간입니다. 예정돼 있고 6일 지방선거 주무부처가 해안으로 시급한
잠시 후 위해 시속 임명 강행했다고 50km 배경을 신호 위반 밝혔습니다. 과속 주의 이창현 구간입니다. 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는 오늘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김성회 비서관의 경우는 또 논란이 터져 나왔는데요. 지난해에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역사 왜곡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에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다. 조선시대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라고 SNS에 올린 사실이 KBS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한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데리고 들어온 아이들이죠. 중도 입국 자녀는 4%만이 정상적이고 나머지는 친척을 자기 자식이라고 속이고 데려가는 경우라고 말하는 것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견지 중입니다. 저 이제 김성회 비서관 관련해가지고 어제까지 나온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오늘 이제 어제 사실 이제 KBS에서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역사 인식과 관련된 문제, 다른 하나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아주 심각한 어떤 인식상의 결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맥락인데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었던 얘기, 그러니까 결혼 이민을 온 이제는 한국인이죠. 이제 결혼 이민을 온 외국계 출신 외국 출신의 이 배우자들이 원래 고향에서 있었던 자녀를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결혼 이민 자체가 양자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적을 줄 수 있는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이제 방향이라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인간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편견을 퍼뜨릴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 아이들이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피가 이어져 있지 않거나 혹은 친척이거나 이런 부당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KBS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한 얘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들이 다시 이제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예를 들었던 그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다. 자신의 논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을 한 상태라서, 그럼 역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다문화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인식 문제입니다. 램지어 하버드 교수가 지난해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춘부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자발적 매춘.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던 그 와중에 느닷없이 조선시대의 노예제도를 들먹이면서 조선시대 여성의 절반이 성노리겠다. 이것도 당연히 역사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지만 그보다 저는 더 충격적인 것이 이런 식의 인식입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노예거나 노비거나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단순한 주인의 성노리개로 본다는 인식 자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과연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지금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겠느냐. 난 얘기는 램지어 교수 위안부 역사회고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는데 거기에 분노하지 않고 자발적 매매춘을 한 사람들한테 정부가 밀린 화대나 받아달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대비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 대비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 대비를 한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다, 조선시대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라고 얘기한 맥락, 왜 이런 얘기를 했나는 자발적 매매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더 문제가 큰 것이죠. 근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사실 모르세요. 종북 주사파와 586의 안가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인식들이 대체로 소위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이제 학자들이
제공하는 여러 논리들 중에 하나예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그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뉴라이트 논의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한 역사적으로 논쟁을 해볼 지점들이 있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 학자들이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됐고요. 그게 굉장히 친일적이고 잠시 후 이제 시속 조선 역사 내지 우리 60km 현대사를 신호 왜곡시키는 위반 방향으로 과속 너무나 구간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갔다. 이게 과연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인사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친일 종족주의, 단일 종족주의 이 책의 역사 인식은 대체로 일본 구구파의 역사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일본 구구파가 이렇게 그 일본 정계의 중심으로 들어온 건 아베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실 일본 정치권을 손에 쥔 것은 아베부터 지금 기시다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일본 구구파들의 역사 인식이나 역사 재평가 논의가 그들은 뭐 역사 재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논의들이 전개가 됐고 그리고 그 이야기와 그 논리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에서의 소위 뉴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뉴하지 않습니다. 올드합니다. 사실 올드. 굉장히 올드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더 지켜보시겠다는 것인지 지켜보니 어떠시든지 내일은 그래도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오늘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문제로 오늘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이상원 의원도 성비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당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거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고 당에서도 성비 문제가 돌출되면서 대형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왼쪽 지방선거 커브를 후보자 주의하세요. 첫날이기도 하네요. 민주당이 성비위를 저지른 박완주 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제명 의결 후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고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의원 제명으로 사고 다발 충남 선거에 구간입니다.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박 의원은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정식이 있었는데 새로운 제명 안전운행 의결이 된 거죠. 정보가 현재 충남은 수신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과 박빙으로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윤호중, 박지원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남 선거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에 이따 오후 7시 오후에 박 의원 제명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박 의원을 두고 왼쪽 국회 커브에 윤리특위에 주의하세요. 제소하고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성희롱 발언으로 조사 중에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빠른 징계를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연달아 성 관련 비위가 나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악재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 정정하는 이제 멘트를 냈는데요. 네. 아직은 신고가 접수된 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조사나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이야기가 지금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데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 특히 이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곡된 성인식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혹은 언론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건들이 결국 이제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성비위가 그 이전에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 뒤에 뭐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지난 대선을 지휘했던 인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당 내에 어떤 문제의식이나 내지는 위기의식이 공유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요. 박 전 위원장을 왜 선택해서 공동 비대위원장을 앉히게 됐는지를 네. 민주당 당내 구성원들 특히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 구성원들이 좀 깊이 성찰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게 자칫하면 당의 어떤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20,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박지원 위원장 불꽃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추적단 불꽃 그 N번방 사건을 추적했던
게 있어서. 근데 이제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너무 레드팀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은 일이 되도록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만약 이 성비 사건이 박지원 위원장이 없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50대 아저씨들만 모여있는 비대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수습이 더 어려울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도 도대체 왜 이 시기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벌어졌어요. 민주당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지정차 이 단속 사태를 어떻게 지역입니다. 수습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냐를 과제로 삼아야지 왜 지금 이 시기지? 라는 질문은 이 사태를 정면 돌파해서 지방선거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당이 쇄신해야 될 때 확실히 깨지는 게 사실은 가장 확실한 쇄신 방법이고요. 그거를 뭉개려고 할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실패한 여당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올바른 방식의 해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오늘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오늘은 또 오늘 비판받았는데 내일 다시 이 문제가 제대로 혁신이 안 되면 내일은 더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 미진하게 생각되는 부분들 있겠지만 오늘은 비판받고 비판하고 내일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치 세력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은 오늘 시작했는데 이거 후보들이 참 난감한 게 후보 등록은 오늘 했는데 선거운동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나는 후보인가 후보가 아닌가. 어쨌든 오세훈, 이재명, 안철수 등 대선급 인사들의 후보 등록 전방에 완료하면서 과속 대선 방지턱이 있습니다. 2차전 아니냐, 연장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전방에 과속 맞습니다. 방지턱이 6일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이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후보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성남 분당 감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의 지방선거 어려운 전방에 타격에 과속 도움이 될 방지턱이 것으로 있습니다. 생각해서 정치적 손익을 떠나 출마하게 됐다며 권력 분산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이 최소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재명, 오세훈, 안철수 등 대선급 후보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대선 2차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열기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아주 뭐 재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방에 과속 대수진을 방지턱이 신세인데 있습니다. 당 내에 거의 이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전 지사가 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총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시기에 앞으로 있을 일주일 동안 어떤 준비들이 들어갈지 저희가 또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BS 캠페인 안녕하세요.